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6월 22일 해외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유류세 면제를 추진하는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이 중국산 소비재의 관세 인하 정책을 고려하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견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도 있다라는 것은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이번 22일, 23일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도 금리 인상, 그중에서도 0.75bp 요거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나와야 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경계심으로 인한 이 시장 혼조의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110.65달러 플러스 0.99% 상승 마감하였고요. 국채는 하락, 달러는 혼조,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댈러스 연은 휘발유 가격 급등, 미국 경제에 고통을 줄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에너지 부분의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보여지다 보니까 실제 이게 경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를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정치적 미봉책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확실하게 이게 물가 안정 부분에 있어서는 극약 처방이지 않을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면 이러한 움직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가는 그런 정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달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가 0.01로 전월보다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활동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져서 부진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인이 뭘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공급 문제가 인플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뭐 중국산도 중국산이고 에너지도 그렇고 이 곡물도 그렇고 공급 문제가 조금씩 보여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만약에 많은 양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되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운임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진행이 될 수 있겠죠.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리치먼드 여는 총재는 7월달 50에서 75bp, 그러니까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 정도가 꽤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내놨고요. 당연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기존 주택 판매 숫자 역시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규 주택 창공 건수 역시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판매가 새로 되는 이러한 이제 신규 주택 건수 역시도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미국의 주택 시장 자체가 많이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관련된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구조조정이 굉장히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디벨롭까지 같이 하는데 이 디벨롭의 비중이 이 주택과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록 연준은 경기 둔화 수준까지 금리 인상에 일단 단호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둔화가 되더라도 물가 안정되는 것까지는 무조건 보고 다음 스텝을 움직이겠다라는 의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침체가 되더라도 이건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이 현재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는 아시아 역시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 국채가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또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가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3.5까지는 내년에 꾸준하게 어떻게든 갈 것이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현 부근보다 국채가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주독립 누리호 위성 안착까지 현재 성공을 했다라고 하죠. 물론 많은 부품을 수입해서 오지만 국내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갔다라는 거고, 이게 성공했다는 건 일단 우리나라 역시도 이 미래에 다가올 우주 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요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련주들 중에 특히나 이제 해외 쪽에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 요거를 이 국내로 가지고 와서 단가 하락으로 연결할 수 있어서 이건 영업이익 상승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쪽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니까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영상 소개란에 링크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오늘 시장이 조금 좋나 싶더니 그대로 시장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도 이탈하는 모습이 약간이나마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부상의 가치보다 유동성 때문에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 동력 대비 지금 유동성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 쌓여가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일단 지지받아야 될 부분들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뉴스들 같은 것들을 조금 보자면, 최근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가스비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각국 정부들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대책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외의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최대한 수입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도 싸게 사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논의하면서 일단은 사오자 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 시장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유가 말고 다른 에너지를 놓고 보자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나 원전이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나중에 폐기?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지금 있냐라는 것이죠. 특히나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통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 말고 약간 이 월급 대비 물가가 너무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 갭이 커지고 이건 디플레이션의 굉장한 심각화로 연결이 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는 당연스럽게도 우리가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주목도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수요의 증가로 연결이 되어주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 변압기 수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었던 최근의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좋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한국 쪽에서 괜찮은 얘기가 다시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 관련된 투자 역시, 혹은 지금 이제 뭐 공장을 짓는다라는 얘기 역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 대기업들 이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환경에 제대로 탔구나. 이거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의 문제일 뿐이지 내 영향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유동성이 안정이 되었을 때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빠지는 모습에 막 걱정이 많이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걱정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조금 보도록 하면은,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있는데 기관이랑 외국인은 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조금 시장이 안정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요, 현 부근이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은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물론 21선 나쁘지 않죠. 근데 저는 61선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1선 충분히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까지 여기서 버텨줄 것도 같아요. 그러면 만약 61선을 뚫으면 어떤 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집니다. 61선에 이 쌍바닥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 세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승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숄더 그려지죠. 이렇게 쌍바닥도 그려지죠. 그리고 위쪽에서 떨어지는 이 추세 라인, 이것도 그려집니다. 다 뚫고 올라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특징 뭡니까? 올라갔을 때에는 막 뒤 잡아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올라가요. 쭉쭉 간다. 개미들 탈 자리 안 준다. 그러면 현 부근에서 수급 들어와 주는 걸 보면서 저점을 생각하면서 보고 있다가 올라갔을 때 꽉 쥐고서 극대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뭐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시도는 요 라인을 뚫었을 때가 확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안정이 되는 부분은 61선 돌파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쭉 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금 많이 힘든 거 압니다. 예, 힘들고 이걸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지 어렵겠죠. 그래도 예,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자, HK 이노ue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좀 힘든 시장에도 조금씩이나마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걸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저랑 어려운 시장 같이 헤쳐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니까 꼭 구독, 좋아요, 구독 옆에 멤버십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